최근 배우 하영 씨가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과 함께 증조부 안상호가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좀 먼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조금 심각성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먹어도 싸.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에서는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까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과거 친일 행적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하영 씨는 충분한 확인 없이 관련 내용을 전한 점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이라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상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고한말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만 10년을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 엘리트 집단이면서 종로구 금융조합 조합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재력, 풍부한 재력, 이것을 이제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안상호. 그런데 일제강점기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논란이 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이제 일선동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일선동체 가정의 대표 가정으로서 이제 안상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화한 의사 안상호 씨 가정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당시 안상호는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먹지 못한다며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당시 언론에 남은 기록을 통해서도 그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안상호의 이름은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유가 친일 뭘까요? 인명사전은 2009년 발행 당시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역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때 발견하지 못한 인물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그때 발견하지 못한 친일 행위가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상호는 일제강제 병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 그런 것을 인정돼서 그때는 미수록된 상태입니다. 즉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없어도 당시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남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되는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 행사 준비위원 명단에서도 이름이 확인됩니다. 안중근에 의해서 척살된 이토를 추모함으로써 거꾸로 독립을 방해하고 일제 지배 정책에 순응하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광복절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급기야 그 비판의 화살은 후손인 하영 씨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이야기했음에 대한 비난은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 선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까지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자녀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선조의 잘못을 후손에게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인데요.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상의 과거를 후손에게까지 연결짓는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이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이전에 지내왔던 업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꼬리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 행위자 후손의 삶이 비교되곤 하는데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 독립운동자들 자손들을 보면은 도망 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 손자들이 그냥 못 살고 근데 친일파는 그 재산이 숨겨난 게 있어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친일파들이 그때 그저 착취한 그런 재산이 후손들까지 와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관심이 쏠리는 건 바로 친일 재산 문제입니다.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상호가 남긴 재산도 환수 대상이 될까요? 안상호의 재산을 이제 환수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등재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안상호가 법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또 남긴 재산이 있다면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친일 재산은 어떤 절차로 환수가 되는 걸까요? 법무부는 지난 6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제정안은 친일 재산의 범위를 처분 대가까지 확대했는데요.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현금화했더라도 그 대가를 추적해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환수된 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68명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내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재산들이 전부 몰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한 예로 이완용의 재산이 일제강점기에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환수된 거는 그거의 0.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규모와 경로를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충북 괴산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려 했지만 소유관계와 관련 자료를 둘러싼 다툼 끝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씁쓸하네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친일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 활동에 앞장서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균 씨인데요. 청주의 상징과도 같은 상당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민영이 일가에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숨겨진 재산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그다음에 구토지대장 원부 요걸 가지고 친일파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증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이처럼 민간에서 직접 친일 재산을 찾아내 환수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토지인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중흥 후손이 소유했던 땅으로 친일 재산으로 확인돼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옛날에 여기 이 옆에 그 자리가 친일파 땅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엔 전원주택이었는데 팔고 그분은 어디 간 것 같고요. 공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재개발되는 거죠. 올해서부터 공사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일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자칫 식민 지배의 책임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조주의라는 사조입니다. 뭐냐면 식민지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피식민 국가, 식민지 국가는 당연한 거였다. 식민지를 너무 폭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의죠. 일본의 식민주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 논란은 친일 재산 환수와 역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이것도 반드시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일제 편에 섰던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뭔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다음에 우리나라가 똑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망한다고
이래 되면 다음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배우 하영 씨의 가족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친일 논란. 친일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남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이 이렇게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친일파 후손들의 삶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거나 해외로 망명하면서 부와 생활 기반을 모두 내려놓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뭐 어렵게 해방을 맞아 돌아온 뒤에도 제대로 된 기반 없이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 경우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독립유공자 후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월 평균 소득이 209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3%였고요. 반지 하나 지하 옥상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2.3%, 약 16.5제곱미터, 5평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도 1.43%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대의 죄를 후손이 책임져야 된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후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